대천대장께는 그러니까 위에가 진께고 밑에가 이제 건깨죠. 그래서 그 괴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양효가 4개가 이렇게 딱 붙어갖고 연달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양이 4개가 모이면은 일단 좀 그 기운은 되게 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대자가 붙어 있는 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산천대축괴가 있고 태풍대각괴가 있고 또 화천대유괴가 있고 뭐 이래서 어쨌든 대자가 붙으면 그 기운이 좀 크다. 이렇게 좀 그 기운이 좀 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대장께도 초요부터 이제 사요까지가 모두 양이니까 그 힘 또는 영향력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학계는 이제 하늘이고 상계는 우레니까 이 하늘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우레가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이게 되게 힘이 좀 세구나 이런 거를 좀 짐작할 수 있거든요. 대장계 자체는 되게 기본적으로 힘이 세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을 너무 세다 보니까 지나치게 휘두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이제 역량이 되게 뛰어난데 그것들이 이렇게 그릇된 방향으로 쓰여지는 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께에서 덕이 이제 발휘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컨트롤하는 거. 그래갖고 만약에 사람으로 치면은 이런 대장계의 사람은 되게 자신감 뿜뿜이죠. 자신감이 넘치죠. 그런데 그게 자칫 자만심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 대장계가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괴사는 대장, 니정입니다. 대장은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것이 이롭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운이 되게 크고 이게 되게 장성한 괴인데 기운을 키우는 데 있어서 먼저 지켜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올바름이다, 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전을 보면은 분자가 얘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그 비례 분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발음이라는 게 스스로 돌아보고 경계할 것이 있는지 살피는 거 그런 것에서 얻어진다는 거고 그렇게 그 발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발음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절제 나가는 게 바로 이제 대장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진정한 힘은 장수의 용맹함이 아니라 스스로 그 발음을 계속해서 벼려내는 거 그런 데에서 온다. 힘 자체가 더 말할 필요 없이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장계는 그냥 형통하죠. 그 형통한 정도가 어느 거냐 하면은 단전에서 천지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천지의 마음에 해당하는 그런 형통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 큰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름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효들을 보면은 대장계는 어쨌든 힘이 되게 크니까 음효보다는 양효가 되게 역할을 하겠죠. 더군다나 4개 효가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4효가 함께 함으로써 이 발휘하는 어떤 에너지 뭐 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다는 거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개 효가 나란히 있으면 그 중에 정의인 효가 있고 부정의인 효가 있잖아요. 이 4개 효 중에서 이제 초구와 구삼은 정이고 그다음에 구이와 구사는 다른 자리가 아니거든요. 뭔가 이제 큰 힘들이 이렇게 진동할 때는 그래서 약간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그 해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중할 때는 뭔가 좀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죠. 그럴 때 뭔가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은 자기 자리가 아닐 경우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의 효가 각각의 이제 효사를 보면 이 4개의 효가 정의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그 힘이 어떤 식으로 발휘되고 그 발휘된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초구 가보겠습니다. 초구, 장우지, 정흉, 유부.
초구는 발에서 장성한 것이니 나아가면 흉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여기서 지는 이제 발꿈치, 이 복숭아뼈 아래 부분을 통칭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양의 기운이 이제 뭐 대장깨니까 양의 기운이 좀 큰데 아직은 시작 단계이거든요. 초유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힘을 쓰는 거는 표현적으로 좀 흉하게 돼 있어요. 운동의 예를 들면은 몸의 각 부분이 골고루 이렇게 조응을 하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렇게 균형을 맞추기 전에 발이 먼저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꽈당하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유부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어떤 믿음 이런 걸로 하잖아요. 믿음, 믿음 이런 걸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부는 흉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어떤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틀림없다라는 어떤 확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이는 구이정길. 구이는 올바름을 굳게 지켜서 길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매우 단순한데 아래 학계의 건괴잖아요. 건괴에 이제 강한 양의 기운이 가운데 자리이면서 음의 자리인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굳센 양이기는 하지만 가운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중도를 지킬 수 있으니까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2의 경우에는 학계의 가운데 자리인 중2라는 점에 이제 비중을 좀 높게 두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괴의 양요는 기본적으로 되게 그 장성하게 커져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부분들을 구2, 음의 부정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조절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괴가 거침없이 계속 장성한 힘으로 나가기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것들을 제어하는 게 바로 이제 이 그 9-2의 자리라는 거죠. 9-3으로 가보겠습니다. 9-3 소인 용장, 군자 용망, 정여, 저양 촉번, 미기각. 9-3은 소인은 강한 힘을 쓰고 그다음에 군자는 여기서 이제 망은 뭐 잊는다, 무시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 무시함을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정여는 그런 상태를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면 위태롭다. 그 위태로운 게 어떤 지경이냐 하면 여기서 이제 저양은 순양이란 뜻이고 촉은 이제 부딪히다, 번은 울타리, 리는 지치다, 뭐 앓다, 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위태로운 게 어느 정도냐 하면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아서 뿔이 다치는 거예요. 이 구삼은 건깨의 맨 윗자리잖아요. 학깨가 이제 건깨인데 건깨의 제일 윗자리인데다 대장깨니까 아주 큰 힘이 장성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힘이 되게 커지는데 이때 소인과 군자가 그 힘을 쓰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소인은 되게 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무모함에 가까운 그런 용맹함 그런 것이고 군자는 망을 쓴다고 했는데 주자가 이 망을 쓰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 하면 있는 것을 보기를 없는 것 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좀 무시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군자는. 그러니까 이 9-3의 처지에서는 그 제아물이 군자라도 자기 확신이 지나칠 경우에는 이런 좀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만큼 힘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경계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순양이라는 동물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렇게 순양은 뿔이 있잖아요. 그 뿔은 양은 그냥 앞으로 있는 걸 그냥 돌진하면서 들이받는 게 이제 그 기본 그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본능이에요. 이 들이받는 성질은.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있는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마구 들이받아가지고 그 앞뒤를 안 가리고 그냥 들이받으니까
뭔가 이제 탈이 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울타리를 받아가지고 그 뿌리 다치는, 결국은 구습된 자기 힘이 결국 도리어 자기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이고 여라고 해요. 그래서 여는 흉까지는 가지 않았어. 그래서 흉함에 이르기 전에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고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다치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장께에서 되게 힘이 큰데 그 힘을 무소불위로 휘두르면 결국 나타난 결과가 구산 그 효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양효이기는 하지만 바른 자리가 아닌 구사일 때는 또 약간 또 양상이 달라져요. 구사는 구사, 정길, 회망, 번결, 분리, 장우, 대여, 디보. 구사는 올바름을 굳게 지키면 길에서 후회가 없다. 번결은 여기서 이제 울타리가 열린다. 이렇게 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울타리가 터져서 열려서 이제 뿔은 다치지 않아요. 뿔은 다치지 않고, 그 다음에 큰 수레의 바퀴살, 그러니까 그 대여, 큰 수레의 복은 이제 바퀴살인데 그 바퀴살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대장계가 되게 이제 장성하고 이게 상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기운이 이제 더욱 세지죠. 그런데 이 구사는 원래 음의 자리잖아요. 음의 자리에 양이 왔으니까 음하고 양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화는 바로 이제 군자의 도를, 조화를 이루니까 군자의 도를 발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후회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삼은 양의 자리에 양이 오면서 그 힘이 완전히 그 불에 기름기 연력으로 막 나가는데, 이제 구사는 바르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양의 어떤 기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은 울타리가 터져갖고 길이 열리는 거를 말하는데, 신약이 울타리를 들이받았어요. 구삼하고 똑같이. 그런데 구삼처럼 자기 뿔이 다치지 않고 이번에 이제 울타리가 터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수레 바퀴살은 되게 대장계의 어떤 큰 기운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이제 형상화하는 거거든요. 구사까지 왔으니까 사실은 대장계의 기운이 점점 더 장성해지는 기운이 이제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장계에서는 어떤 힘이든지 맘만 먹으면 쓸 수 있어요. 작동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은 그 힘이 결국은 주변도 물론이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해를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를 보면요. 6.5, 상양, 우이, 무회. 6.5는 양들을 온화하게 대해서 그 힘을 잃게 하면 후회가 없다. 이제 6.5는 군주의 자리이고, 그 다음에 군주 어떤 양의 자리에 음이 와서 음의 군주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음은 되게 부드러운 거잖아요. 대장계에서도 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군주는 되게 부드러운 힘을 발휘하는데, 위에 이제 아래에서 이제 네 양들이 되게 이제 거침없이 달려드는데, 그것을 어떤 힘으로, 막아낼 수는 없어요. 더구나 군주이기는 하지만, 음의 자리, 그러니까 양의 자리에 음이 와 있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 강대함, 이런 걸로는 아래에 오는 네 양들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의 어떤 옳고 그름, 이런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단 6.5는 여기에서 온화함으로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제 애들이 사춘기 때 부모들을 이렇게 한테 반항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반항이 뭔가 이유가 있거나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어떤 건 누르고 어떤 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항을 위한 반항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어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아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그냥 아이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라고 일단은 좀 받아주면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누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고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힘은 그 정말로 이렇게 잘 발휘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대장계에 있어서는 요거가 부드러운 힘으로서 제압하는 그런 수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쉽게 얻어지는 그런 경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륙을 보겠습니다. 상륙, 저양, 촉번, 불룽태, 불룽수, 무유리, 간즉, 길. 상륙은 그 순양이 울타리를 여기서 이제 저양 촉번이 3번 나오죠. 그러니까 순양이 울타리를 받는데 불룽태 물러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불룽수 나아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그 상황을 되게 어렵고 신중하게 여기면 길하다. 대장계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성함이 극을 지나가지고 이제 점점 그 기운이 좀 수그러드는 시기인데 대장계 가장 윗자리이니까 기존에 나아가던 어떤 그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속도를 대번에 이렇게 딱 멈출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음의 재질이라 또 그렇다고 해서 그 힘을 또 끝까지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 상황인 거죠. 그런데 대장계가 이제 변하는 시점이잖아요. 이제 어떤 그 이후에 변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운신폭이 없어가지고 좀 고생하고 신중하고 어렵게 대하는 것 자체가 딜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잘 헤아려서 그 억지로 강제로 이를 도모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이 자리에서는 바른 처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장계는 되게 힘이 좋아서 기본적으로 대장계 자체는 되게 형통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예요. 그런데 힘이 좋은 반면에 그 힘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그런 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장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장, 리정, 초구, 장우지, 정흉, 유부, 구이, 정길, 구삼, 소인, 용장, 군자, 용망, 정여, 저왕, 촉번, 저양, 촉번, 리기각, 구사, 정길, 회망, 번결불이, 번결불리, 장우, 대여, 지복, 육오, 상양, 우이, 무회, 상육, 저양, 촉번, 불룽태, 불룽수, 무유리, 간즉, 길. 그 다음에 조금 해석이 어려웠던 데가 아까 상, 양, 우, 이 나온데 거기서 양이 네. 그 초구부터 구사까지 그렇죠. 네. 네 개의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그 양을 힘을 빼는 거예요. 이 이는 이제 그 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유함으로 네. 그 양, 내 양 앞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내 양의 힘을 빼라는 거야. 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좀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자를 진짜 실제로 보면 그 이자가 좀 다르게 해석을 했잖아요. 네. 주자는 그거를 쉬울 이자로 본 거고 이처는 이거를 이제 평온할 이자로 본 거예요. 주자는 거기 상양의 그 양, 순양을 육오 자체로 봤어요. 육오 자체가 성질이 이제 이게 대장계이고 이게 그 양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한 성질을 죽였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옛날 쌤이 해석해 주신 것처럼 6, 5가 만약에 그런 양이 밑에 있는데 그런 그런 양들을 거느리는 6, 5는 이제 군주의 입장에서 이 힘을 갖다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군주는 군주의 역할 군주의 최고의 그 어떤 역할 중에 하나는 그 대신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을
잘 쓰게 유도하는 게 사실 군주의 가장 큰 덕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고의 군주는 이런 그 밑에 있는 4개의 양들의 힘들을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잘 컨트롤해서 그 각자가 갖고 있는 힘을 좀 이렇게 잘 쓰게 하는, 어쩜 그렇게 하면 후회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읽혔거든요. 그것들을 뭔가 그 내 양들의 어떤 그것에 맞게 잘 조절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때는 이 기운을 부딪혀서 뭔가 충돌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이것들을 약간 수렴하는 그런 뭐랄까 그런 부드러운 힘 이것이 먼저 발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양을 그러니까 그 양이 여기서 상양이 9오다, 그러니까 6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약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제가 그런데 해석했던 둘다 가능한 것 거. 같아요. 아니, 봄날쌤처럼 해석하려면요, 주자 해석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꼭 내 양이 돌진해 오니까, 그 유고는 마치 양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별로 없거든요. 음인데요. 근데 아니, 양의 자리잖아. 그러니까 양이 다르지만 어쨌든 계절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대장계니까, 이게 그냥 장성한 거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유고는 장성함하고 상관없이 그걸 죽이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힘이 있는 거죠. 제압할 수 있는 부드러운 힘은 힘이 있는 거지. 있는데, 제압할 수 있다는 거는 단지 부드러워서 제압하는 게 아니고, 얘가 지금 오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제압할 수 있는 것도 또한 강함인 거잖아요. 맞아요. 주자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상양이라고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나? 응? 상양이라 그러니까 자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원래 여기 전체가 다 강이야. 왜냐하면 이게 꼭 아래 내양을 지칭하지 않아도 대장의 시기니까 전체적으로 막 센 힘들로 뭔가를 막 나가려고 하는 땐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꼭 내양을 보지 않더라도. 그리고 양의 자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때가 봐도 그럴 돼. 때야. 예. 근데 그 얘도 자기도 막 그 장성한 이런 기운들이 있어. 이게 지금 이 오의 자리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그 주전 이걸 외유내강이라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그걸 죽이고 이걸 사람들을 되게 부드럽게 흡수한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 수렴하는 것 자체가 유고의 성질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지, 주자는. 그렇지.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좀 더, 왜냐면 갑자기 왜 유고만 마물 대상으로 왜 얘기를 하냐고, 자기를 얘기하지 않고. 이게 좀 약간 좀 걸렸는데, 하여튼 의미는 거의 비슷하니까.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가 주체고 뭐를 대상으로 보느냐가 이제 이 양이 양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잊지 말아야 주체하고 할 건 대상이 바뀌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건 어쨌든 유고가 그냥 상냥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대장의 성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강함이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놓칠까 봐 지금 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맞아요. 네.